18문제에서 정말 많이 맞으시는 분은 만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20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예전에는 한 80%까지 나왔었는데 요새는 한 70%까지도 나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70에서 80%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기출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80%의 문제는 기출문제로서 다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신규로 나오는 예규나 설례 그리고 바뀌는 규정들 여기에서 출제가 되시는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탁법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과목,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이제 가성비가 좀 좋은 과목이다 보니까 공탁법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조금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공탁법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가져가셔서 합격에 지장이 없으시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탁법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목차 먼저 보면서 저희 각 목차별로 이제 비중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목차 페이지 봐주시면 저희 1장 총론부터 시작을 하는데 총론 부분에서 보면 공탁의 의의와 종류, 공탁물, 공탁소, 공탁 당사자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1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공탁의 의의나 종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공탁 당사자 부분이나 공탁소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2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다음 페이지 공탁 절차 부분인데 공탁 신청 절차부터 공탁의 성립 그리고 공탁사항 변경, 공탁서 정정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공탁서 정정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대공탁이나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이 부분까지도 나오실 수 있어서 공탁 절차에서는 한 문제 좀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제3장 공탁물 지급 절차 보실게요. 여기는 공탁물 지급 절차는 공탁물을 출급하고 회수하는 절차를 합쳐서 공탁물 지급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탁물 지급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공탁물의 출급과 회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부서면으로는 무엇을 제출하는지, 첨부서면을 받은 공탁관이 이제 심사를 하고 공탁물을 지급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2-3문제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4장 변제공탁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공탁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공탁 내용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4장 변제공탁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공탁 원인에 대한 그런 절차 부분들이 이제 가장 공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문제 정도가 나오시는 게 일반적이시고 많이 나오면은 4문제까지도 나오실 수 있는데 나온다면은 저희가 변제공탁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형사공탁의 특례 아직 바뀐 지 얼마 안 된 부분이어서 작년 시험에도 기출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나온다고 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5장에 있는 수용보상금 공탁도 같이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보상금 공탁까지 해가지고 변제공탁 부분은 3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6장에 담보공탁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공탁 부분은 사실 나오는 게 지금 재판상 담보공탁과 영업보증공탁 그리고 납세담보공탁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판상 담보공탁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보증공탁이나 납세담보공탁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나온다고 하면은 정답률이 높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로 나온다고 하면 재판상 담보공탁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공탁 부분도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제7장 집행공탁 들어가 볼게요. 제7장 집행공탁은 이제
이제 공탁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문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적게 나오면 3문제, 많게 나오면 5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집행공탁은 나중에 나오는 혼합공탁과도 같이 엮여져서 나올 수가 있어서 집행공탁 부분은 정말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시험 보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가압류 해방공탁이랑 나머지 집행공탁들 봐주시면 되고, 혼합공탁은 아까 나온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이제 혼합된 그런 공탁을 이제 주로 혼합공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탁 원인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장에 있는 보건공탁과 몰치공탁은 사실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아서 나온다고 하면은 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한두 번 정도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공탁물 지급 청구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2-3문제 정도 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장 중에서 여기 2-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공탁관의 사유신고 부분입니다. 공탁관 사유신고하는 부분은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고 봐주시고 여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제11장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 기속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장 공탁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 증명, 그리고 이제 그 13장 공탁 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인데 이 12장과 13장은 잘 나오지는 않고 어쩌다가 한 문제씩 나온다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도 어쩌다가 한 문제, 13장도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